자, 제가 이제 허준 선생님에 관해서 그리고 유희태 선생님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한 20년 보다 보니까 거기는 허준 드라마에는 진정한 사랑도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게 스승이 제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애정,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고, 거기에 또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애민 정신이 있고, 거기에는 참 배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그럽니다. 제가 요즘 뉴스 보다 한 번씩, 제가 뉴스를 안 봅니다만 보다가 그거 하면은 집사람이 뭐 다른 거 안 하나 하면, 제가 이제 허준 드라마 맨날 허준 드라마 허준 드라마 같이 사서 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허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무신 신고 돌리겠습니다. 전망이 참 좋죠. 우리가 고무신 신고 코 찔찔 흘리면서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 생각하면 뭐 제가 이어서 바로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저 돈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허준 드라마에서 유희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하나를,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를 먼저 딱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허준 선생님이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은 어쩌다가 이제 밤에 찾아왔는데 거의 죽을 목숨을 살려놨거든요. 어떤 집에 이제 따님을. 그럴 때만 이제 돈도 안 받고 그냥 죽은 목숨을 살려낸 의인이 있다니까 막 거기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희태 선생, 나중에 이제 유희태 선생 집에서 그 당시는 의원이죠.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몽둥이질을 하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가난한 병자들 몇 명 돈을 본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몰아치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유희태 선생님은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네가 의원이냐 비둘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가 의원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원의 손은 독을 품은 독사보다, 칼을 든 무사보다 더 무서운 게 의원의 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뭐 대본 보고 읽은 거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한 20회 보다 보니까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제 IQ가 별로 안 좋지만 너무도 이제 강렬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참 크고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하시죠. 그래 이제 함부로 이래 어중잡이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리도 그렇고, 맹리도 볼 때 말 잘못하면 사람이 인생을 잘못하면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은 신중해야 되고 안 봐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맹리 보러 오면은 막 공부를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건 화가 많고 이건 뭐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별로다라기보다는 그러하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면, 이런 때가 화가 많은데 화가 더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불받아 되겠죠.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기를 우선 해서 낭패를 당할 일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려고 하면 뭐 소위 돈은 안 되죠. 돈 안 됩니다. 하루에 뭐 실컷 설명하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희태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럼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병부일지 가져오라 합니다. 병자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집에 가서 이제 모친하고 아내하고는 놀래가 있습니다. 이미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갔더만 당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 처방을 하는데 이제 다른 약재들이 많은데 가장 싼 약재를 이제 소개를 처방을 해줬어요. 다른 약재도 많은데 왜 이 약재를 했느냐 하니 병자가 가난해 보여서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싼 것들을 처방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 언제 발병하며 언제 사그라들며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질문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오줌은 짜다. 그 이유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거기에 이제 허준 선생님이 맹쾌하게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승님에게 제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질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물찌개를 쳐다 날라야 되니까 의술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 이제 그 위에 고참들이 또 있으니까 불가능했는데 이제 스승을 또 산에 해부 전공하는 지금은 해부학 전공 교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사님을 만났죠. 스승님을. 거기서 이제 뭐 상고초려 아니고 뭐 한 10번, 20번 찾아가서 결국은 마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열정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의술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기초를 다지게 됐고, 유희태 선생님 뭐 또 가르침, 그리고 또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들 땡중이라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이 의인입니다. 정말 큰 스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리들이 이 청동오리인가 봅니다. 딱 많이 헤엄치고 다닙니다. 클로즈업 좀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도 2마리, 3마리 있고, 3마리 이어 뭐이고 분반이 돼. 이거는 4마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리들이 영천 강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님들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의술의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승님에게는 범접할 수 없지만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배들은 물적해지고 약촉하고 하면서 만날 시간 나면은 노름 지금으로 치면 화토죠. 화토청 만지는데 이골이 나 있을 건데 그 허준 선생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오직 이제 의술에만 미쳐 계신 거죠. 미쳤다는 참 표현이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 알아주게 되고, 결국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녕에 사는 우상대가 우의정이죠. 우의정, 지금으로 보면은 뭐 국무총리 격이죠. 부총리 격인데 그 댁에 이제 마님께서 외가리도 저기 보입니다. 외가리는 혼자 있네요. 외롭게. 외로워 보입니다만 지는 안 외로운가 봅니다.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대감 댁에 가서 이제 마님을 쾌차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희태 선생님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안 보내고
그 신철내기 말로 하면 신철내기 효준 선생님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의아해합니다. 왜 그 신철내기를 보내느냐. 그런데 유희태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젊어도 믿어볼만 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볼만 할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뒤에서 저도 알은 건데, 이게 이제 대갓집 댁에 가면은 온갖 시련이 있습니다.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난리를 치죠.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스승님은 아신 거죠. 자기가 이제 유희태 선생님 아들은 안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면 막말로 때려쳐 봅니다.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곱게 자랐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안 보낸 이유가 잘못하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허준 선생님을 보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제 대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원래 허준 선생님이 저쪽에 한경도 이북 쪽에서 사실은 장군의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죽다 보니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죠. 그래서 뭐 어린 적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 산청까지 이제 오시게 됐다, 이런 드라마인데, 결국은 이제 장군의 아들이니까 핏줄은 아무래도 장군의 뭔가를 타고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2박 3일 이렇게 잠을 주무시지 않아도 견디낼 만큼, 그래서 의지겠죠. 의지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신발에 그 앞판이라고 합니다. 앞판이 앞정은 아니고 압력판이 이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을 신고 제가 이제 가는 이유가 건강을 다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사실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우리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건강에 관해서 허준 선생님, 유희태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원래 무술을 잘 하시니까 그 처음에 이제 고참들이라고 막 그 상당히 많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발을 걸고 해서 뭐 넘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두들겨 폈지. 혼쭐을 다 내놨더만. 그래 이제 유희태 선생님하고 아들하고 그거 다 이제 보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들어온 놈이 사고를 쳤으니까.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중국에 장유란 건달이 있었다. 그 건달이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면 위험에 처했을 건데 의술을 배워서 아주 중국의 명의가 되었다 하면서 허준 선생님을 거기에 비유합니다. 내 놈이 때려도 급소를 알고 하는 걸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내 놈도 의술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건달로 사람을 죽이겠구나 해서 이제 처음에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식에 대한 그 회한이랄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땡중이라는 스님, 절대 땡중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스님이라고 봅니다. 그 스님이 이제 왜 그 자식한테 너무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래 자기가 이제 회한을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이거죠. 그래서 비인부전이란 말이 있는데, 비인부전 뭐 아시는 바대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의술과 경지를
돌을 함부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게 비인부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학교 몇 번 갔다 오고 뭐 사면은 학교 가서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여기서 학교란 뭐 아시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이제 모이고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데, 특히 의술이나 맹리나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활용하면 칼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될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술이나 도를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허준 선생님의 인간됨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의인이죠. 의인. 도를 아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나온 말이 이제 심의입니다. 심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적으로 의술. 그러니까 환자를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준 선생님이 심의가 되셨죠. 그 많은 이제 얘기 중에 창녕 우상대감댁에 가서 이제 마님을 나수시니까 뭐 난리가 났죠. 한번 쫓겨날 뻔했습니다. 쫓겨났죠. 뭐 차도로 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광에 가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치시켜 내셨죠. 그러니까 이 이제 우상대감이 놀란 겁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가 자기 심지를 굳히지 않고 소신을 말하고 소신대로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앞에 와서 막 시키는 대로 하고 구신거리고 할 건데 고개 빳빳이 들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감복한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말해라 했습니다. 그래 달리 뭐 소원은 없고, 가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뭐 가난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대감도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준다 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의원, 그 당시 이제 궁궐이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의원으로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서찰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의정, 그러니까 전 우의정이었죠. 그 우상대감이 거기 내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 내의원의 총괄 책임자가 계십니다. 너무 이제 가까워서 이제 충분히 이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찰을 받았다는, 시험 안 치고 가는 거죠. 특채죠,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소개장 하나죠.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쫓아집니다. 내팽개 치고면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촌에 이제 그 스님, 땡중 스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배우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궐에 가는데, 시험 치러 가는데도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 보러 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봐달라고 하고, 과거 보러 가는 길을 멈추고 가서 돌보고 결국은 과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더 이제 깊이 또 심성을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유희태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암이, 지금은 암이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시신을 기증한 곳이 그 밀양 아니겠습니까? 얼음골. 그거는 시신이 잘 부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해서 인체의 내부, 암이 왜 걸렸고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다 살펴라 해서 시신을 기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의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로 대단한 이제 인물로 칭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자기 보고 대단하다 하는데 그 전부 공을 스승님에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전부 스승님에게 배운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사제지간의 의리, 도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너무도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크로즈 또 폭포를 크로즈 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